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4개 시리즈 중 3시리즈가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끝이 날 정도로 상당히 치열했는데, 그러면서 디비전 대진이 완성이 됐어요. 2022년부터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확대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는 1차전 승리팀이 모두 다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양키스가 진출을 하는 설을 썼고요. 디비전 시리즈 지금부터 진짜지 뭐. 나머지 떨어지는 팀은 기억 안 납니다. 디비전 시리즈 내셔널리그는 시카고 컵스 대 미러키,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는 디트로이트와 시애틀, 양키스와 토론토 맞대결이 성사가 됐어요. 네, 저희가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디비전 시리즈는 간략하게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컵스와 미러키부터 해보죠. 그러면 제 관전 포인트는 레전드를 위하여입니다. 컵스는 라인 샌버그가 2025년 7월에 그러네. 타계를 했죠.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밤 6호 아나운서가 1월에 타계를 했어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부터 6호응을 위해서 야구를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치. 많은 애정을 표시를 했고요. 컵스도 와일드카드 3차전에 라이언 댐스터와 아리에타가 테이크 미 아웃 투 더 볼게임을 부르러 왔었는데 모두 라인 샌버그의 번호가 적혀있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만큼 컵스도 라인 샌버그를 기리는 가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양팀이 같은 중부지구 소속이고 시즌 내내 자주 만났고 두 팀 다 디비전 시리즈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저는 야구 외적인 면도 주목해볼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중요하죠. 그런 공동의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단기전에서 단합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형위원의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전 포인트. 사제지가 아닙니다. 뻔하죠. 이미 현지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미러키 역대 최다승 감독 누굽니까? 카운셀입니다. 그 카운셀이 지난해 미러키를 버리고 컵스로 떠나면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는데, 실제로 그 뒤에는 팻 머피 벤치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이 되면서 사제지간이 맞대결을 펼치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됐거든요. 그런데 카운셀 감독이 컵스에서 더 좋은 전력을 구축했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많이 밀렸습니다. 미러키가 2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올해는 컵스가 우위를 가져갔지만 역시나 중부지구 우승은 미러키가 달성을 했었고,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은 컵스가 7승 6패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미러키가 8승 5패로 우세를 점했었는데, 올해는 컵스가 우세를 점하면서 디비전 시리즈에서 이 진검승부가 펼쳐졌다. 카운셀 감독이 정말 청출어람을 해서 팻 머피 감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컵스는 올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러키는 선수들이 스타들은 부족하지만 똘똘 뭉쳐서 단합심으로 부딪히는 팀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감독들의 장악력, 경기에서의 지배력, 운영력 중요하다 생각해서 감독들의 맞대결을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대강이죠. 사실 이 두 팀이 디비전에서 만난 거는 아깝습니다. 다저스와 필리스입니다. 2000년대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전부 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필라델피아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는데 과연 이번 디비전 시리즈에서 어떻게 맞대결이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고, 제 관전 포인트는 7억 달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양 팀의 올 시즌 연봉 총액의 합이 7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만큼 슈퍼스타들이 많은 팀들이거든요.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 오타니, 베츠, 프리먼, 그리고 뭐 투수진이 야마모토, 스넬, 글래스나우 정말 화려한 면모를 자랑을 하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타선은 전혀 이름값이 뒤지지 않아요. 하퍼, 슈와버, 트레이 터너, 카스테야누스, 리얼무토 정말 화려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고, 또 하나의 의미는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소토 아닙니까? 소토는 떨어졌으니까. 오타니 쇼헤이가 타적에서도 포스트 시즌에서 항상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올 시즌에는 드디어 마운드 위에서 선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궁금하다. 오타니의 첫 가을 야구 선발 등판을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의미로 7억 달러를 뽑아봤어요. 제 관전 포인트는 레프트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아직까지 선발 로테이션 발표되진 않았지만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필두로 해서 러사르도와 수아레스가 나오는 게 가장 정석이잖아요. 모두 다 자완입니다. 그러면은 오타니와 프리먼, 먼시 같은 자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프티를 선택을 해봤고, 물론 다저스도 이 자완을 잘 공략해줄 수 있는 또 우타자들이 있잖아요. 배치가 살아났었고, 가을 키키 더불어서 파이스도 자완 상대 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에드먼도 작년에 자완을 상대로 굉장히 잘 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쪽에서도 선발진의 자완 선발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포인트로 보이고요. 타선에서도 보면 자타자들이 결국 잘해줘야 됩니다. 브라이스 하퍼와 카일 슈아버가 자타자고, 또 여기에 다저스는 우한 투수들이
선수들이 일색이죠. 오타니, 야마모토, 글래스나우, 사사키, 트라이넨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자타자들이 어떻게 이 투수진을 공략을 해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마시와 케플러도 한 방을 쳐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팀의 핵심 멤버들이 왼손들이 많이 몰렸다는 부분에서 레프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와 시애틀부터 가볼게요. 네, 디트로이트와 시애틀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뻔하게 얘기를 했는데 뛰느냐 잡히느냐입니다. 디트로이트가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클리브랜드는 조정대적 생산력을 봤을 때 전체 밑에서 세 번째로 안 좋은 팀이었고 시애틀은 전체 세 번째로 좋은 팀입니다. 클리브랜드하고는 차원이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시애틀은 팀 도로 3위 팀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후반기 때 가장 많은 도로를 해냈던 팀이 시애틀이고 칼날이 비롯해서 조시넬로도 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딩글로와 제이크 로저스의 도루 저지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단기전에서는 뛰는 야구가 더해지면 그 팀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도루 저지를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제 디트로이트와 시애틀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는 가장 큰 전력차입니다. 4개 시리즈 가운데 전력차가 가장 큰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 후반기 9월 성적 보면은 더 차이가 많이 나요. 게다가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타선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으로 보강한 선수들이 지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 뭐 라일리 그린이나 이런 주축 타자들이 페이스가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타선의 분위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선발진을 비교해봐도 디트로이트는 스쿠버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반면에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언 우가 디비전 시리즈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하지만 루이스 카스티오, 조지 커비, 로건 길버트 여전히 선발 뎁스에 있어서 디트로이트에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불펜도 앤드레스 무뇨스와 맷 브래시 같은 확실한 셋업과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시애틀이 벌떼야구를 하는 디트로이트보다는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전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AJ 힌치 감독의 매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시애틀이 이렇게 전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 많고 댄 윌슨 감독도 경험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한 면을 디트로이트가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 시리즈에서 승산을 가지려면 1차전에 승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스쿠벌이 1차전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쿠벌이 반드시 시애틀 상대로 필승 투수였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시애틀 상대로 압도적이지 못했죠. 올해도 홈과 원정에서 각각 한 번씩 나왔었는데 5와 3분의 2이닝 6피안타 3실점 5이닝 4실점으로 쏙 좋지 않았었고 결정구 체인지업이 훌리오에게 홈런을 맞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에게 가장 부족한 건 경험이 맞죠. 핀치 감독과 비교해서 윌슨 감독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 시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디트로이트가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대가 디트로이트라면 시애틀도 부족한 경험은 해볼만하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부분이 슈리틀러 보고 많이 흔들렸어요. 아 필요 없구나. 그냥 찍어 누르면 그냥 된다. 전력으로 찍어 누르면 이거는 이기지 못한다. 네. 그렇다고 디트로이트가 경험이 풍부하냐? 그것도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양키스와 토론토 시리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전 포인트 마운드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의외다. 불펜도 그렇고 선발 싸움에서도 양키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봐도 프리드 로돈 게다가 거기에 슈리틀러 진짜 엄청났죠. 그 3명의 삼각편대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가즈먼을 제외하면 지금 선발진에 믿을 만한 선수가 좀 없거든요. 그렇죠. 베리오스와 베시드는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베리오스는 좀 어렵고 게다가 맥셔저도 시즌 막판에 좋지 못했고 셰인 비버도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지는 못했었잖아요. 예시비지도 사실은 쓰면 안 돼. 네. 불안해. 슈리틀러 느낌이 아니야. 네, 네. 경험이 아직 많이 네. 부족하다 보니까 선발진에서도 확실히 양키스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펜으로 넘어가더라도 베드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는 양키스 불펜에 비해서 토론토는 이미 가르시아도 부상으로 빠져나갔고 제포프먼도 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 양키스가 마운드 싸움에서는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타선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에런 저지도 토론토 상대로 강하고 로저 센터에서도 강하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도 홈런은 좀 기대만큼 치지 못했지만 걔만큼 치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치지 못했지만 저는 걔 교탄한 줄 알았어요. 양키 스타디움에서 또 워낙 강점이 있는 선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타선은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보고 있는데 마운드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고 양키스가 거기서 좀 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슈퍼스타입니다. 결국에는 해줘야 될 선수가 해줘야 되는 시리즈가 됐습니다. 두 팀이 워낙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거는 백중세라고 봐요. 이희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두 팀은 정규 시즌 성적도 동률이고 사실 맞대결에서 토론토가 우위를 가져가긴 했지만 맞대결 성적 필요 없다는 걸 양키스가 보스턴과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보여줬습니다. 블리게즈, 스프링어, 보비 셋이 토론토를 이루고 있는 스타들인데 사실 올해 토론토 타선을 좀 더 단단하게 해줬던 건 뭐 어니 클레멘트, 바저, 루카스 이런 선수들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런 선수들이 미쳐주면은 고맙지만 블리게즈가 토론토에게 부족한 홈런 파워를 채워줘야 된다. 토론토가 양키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거는 홈런입니다. 홈런 수에서 블리게즈가 채워주지 못하면 이거는 승산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양키스는 스탠튼이 홈런을 쳐야 됩니다. 그 2루타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양키스가 보스턴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본인들의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홈런이 많이 나오진 그쵸. 않았어요. 그리고 에런 저지. 저지 잘하지. 저지 뭐 못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지는 충분히 잘하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양키스가 양키스다워지려면 에런 저지의 홈런 한 방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슈퍼스타들이 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희영 위원 의견에 좀 더 덧붙이면 제프 호프먼과 스란토니 도밍게스 불안합니다. 호프먼은 부인당 피홈런 수가 굉장히 많은 마무리고 도밍게스는 볼넷과 때려야 뗄 수 없는 투수였죠. 그런 부분에서 양키스가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펜이 무조건 밀린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 시리즈는 양키스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디비전 시리즈 프리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이번에 맞붙는 팀들이 다저스, 필리스를 제외하면 전부 다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 대결하는 팀들이거든요. 그쵸. 그만큼 재밌는 매치업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눈을 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는 맛이 많습니다. 같은 지구 맞대결이 있다 보니까 아는 맛이 많은데 아는 맛이 가장 맛있는 맛입니다. 그러면 이번 디비전 시리즈도 저희 21세기 야구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